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세션을 맡게 된 저스틴이고요. 제목을 이제 오픈 API가 뭔가요? 라고 잡았습니다. 뭐 굉장히 별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별건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께서 한번 그 어떤 시스템 개발을 한다거나 할 때 조금 알고 계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것들로 간단하게 훑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기 전에 앞서서 방금 이제 회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이제 한림대학교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그리고 플라네타리움에서 이 행사를 후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여러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기 때문에 더 빛이 나는 것기도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지원을 해주지 공간 같은 것들 지원을 해주지 않으셨으면 굉장히 좀 저희가 힘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 먼저 드릴게요.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클라우드 아드보카스로 일을 하고 있는 저스틴이고요. 제 트위터, 그 다음에 이제 깃허브 아이디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트위터 쓰시면은 저 팔로우 해주시면은 이런저런 마이크로소프트 관련 얘기, 그 다음에 애저 관련 얘기들을 이제 들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가끔씩 아재 개그도 자주 합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볼게요. 그 예전에 약간 좀 라떼는 마리아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옛날에 태고 쪽에 XML 웹 서비스라는 게 있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XML 웹 서비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들어보신 분들은 고인물이죠. 자, 고인물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웹 서비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어떤 이 한 시스템과 다른 시스템 사이에 데이터를 이제 메시지를 주고받는 그런 형태의 이제 웹 서비스를 활용을 하는데 예전에는 그걸 이제 XML 데이터로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데이터죠. XML 문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돼 있죠. 사실 요거는 XML 그 메시지 데이터라기보다는 위즈들이라고 해서 그 메시지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정의를 하는 문서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이제 정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은 메시지 하나를 보내고 주고받기 위해서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SOAP을 이용한 이제 XML 메시지 웹 서비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복잡했습니다. 어떤 효용 가치가 좀 많이 복잡했으니까 낮아졌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쓰였어요. 예전에도 많이 쓰였고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고 레가시 애플리케이션을 활용을 하고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회사에서 아니면은 어떤 이제 다른 어떤 사스 서비스라든가 이런 예전에 사용하던 서비스를 쓰고 계신다면은 XML 웹 서비스는 굉장히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세상이 좀 바뀌면서 점점점 클라우드로 이렇게 온프렘 서비스에서 클라우드 관련된 서비스로 계속 이제 옮겨간단 말이죠.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전에는 XML 웹 서비스 하나였어요. 서버 한 대로 모든 걸 다 처리를 했는데 모놀리식이죠. 그런데 클라우드로 옮겨오면서 클라우드의 장점을 좀 10분 활용을 해보자 라고 해서 나온 게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옮겨가다 보니 XML 웹 서비스의 그 모놀리식 서비스 딸랑 서버 하나 있던 게 이제 그거를 잘게 쪼개는 이제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거기에 우리가 필요한 기능을 하나씩 추가하고 변경하고자 한다면은 모놀리식 관점에서는 굉장히 처리하기가 힘들죠. 왜냐면은 그거 하나를 변경하기 위해서 전체 시스템을 뜯어 고쳐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바뀌면서 이제 그런 걱정이 좀 줄어들었죠. 왜냐면 내가 필요한 서비스를 다 쪼개놨었으니까 내가 필요한 것들만 쓸 수 있으면 되거든요. 자, 그게 바로 이제 이렇게 바뀌면서 덩달아 어떤 개발 방법론 역시도 예전에 워터폴 방식에서 애자일 개발 방법론으로 이제 쭉 올라가면서 쉽게 빨리 만들어서 빨리 적용시키고 문제를 발견하면 빨리 변경시키고 하는 계속 빨리 가는 그런 게 기민하게 움직이는 그런 관점에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각광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XML 웹 서비스 형태로 문서 데이터를 주고받기에는 너무 그 데이터 양이 너무 큰 거예요. 복잡하고. 자, 그러다 보니 그렇다면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제이슨 형태의 메시지를 주고받으면 어떨까? 라는 이제 그런 고민에서 나왔던 게 어떤 제이슨 형태의 웹 서비스가 나온 거죠. 자, 제가 좀 여기에서 제이슨 형태의 웹 서비스를 통해서 API를 구현을 하고 그 API로 메시지를 주고받겠다. 라는 형태로 지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API라는 개념이 나오죠. API는 사실은 뭐 새롭게 나온 개념은 아니고 이제 예전부터 많이 쓰던 개념입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는 개념인데 이게 뭐냐면은 결국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서로 다른 두 시스템 사이에 메시지를 주고받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 데이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A라는 시스템과 B라는 시스템 사이에 뭔가가 정보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어디를 통해서? API를 통해서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XML 웹 서비스 역시도 API 범주에 포함이 되겠죠. 자, 그런데 굳이 XML 쓰지 않고 제이슨 형태로 이제 오는 이유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 XML 너무 복잡하고 너무 크니까 그걸 좀 간략하게 이제 좀 간단하게 만들어 보자라는 관점에서 이제 이렇게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API를 구성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API는 그 서비스 컨트랙트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컨트랙트라는 그 두 개의 부분이 있어요. 그럼 서비스 컨트랙트가 뭐냐? 서비스 컨트랙트는 흔히 얘기하는 그거죠. 어떤 URL로 API에 콜을 하고 그다음에 HTTP 프로토콜을 쓸 건지 아니면 다른 프로토콜을 쓸 건지 프로토콜을 결정을 하고 내가 get 방식으로 메시지를 콜을 할 건지 포스트 방식으로 할 건지 put 방식으로 할 건지 메소드를 선택을 하고 헤더에 API 인증 키를 넣을 건지 아닐지 뭐 등등등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해주는 것이 바로 서비스 컨트랙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서비스 컨트랙트의 핵심은 어떤 식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것인가에 대한 그 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데이터 컨트랙트라고 있습니다. 자, 데이터 컨트랙트는 뭐냐? 데이터 컨트랙트는 말 그대로 데이터의 구조예요. 데이터 구조를 정의합니다. 어떤 플레인 텍스트 형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것인가? 아니면은 제이슨 형태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무언가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것인가? 그것들을 결정을 하고 정의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데이터 컨트랙트 부분인데요. 그래서 메시지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형식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서비스 컨트랙트와 그 다음에 데이터 컨트랙트를 정의하는 문서가 XML 웹 서비스에서는 예전에는 WSDL, 웹 서비스 데피니션 랭귀지라고 해서 WSDL 문서를 사용을 했죠. 그런데 이제 제이슨 형태의 웹 서비스가 왔을 때는 이제 마찬가지로 서비스 컨트랙트와 그 데이터 컨트랙트를 정의하는 오픈 API 형태의 문서가 생겼습니다. 제이슨 형태의 웹 서비스이기 때문에 요 오픈 API라는 명세 자체도 마찬가지로 제이슨 문서 형식이에요. XML 웹 서비스였기 때문에 그 XML 웹 서비스를 정의하는 문서 자체도 XML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뀌었다는 거고요. 지금 처음으로 제가 이제 오픈 API라는 문서를 이제 그 표현을 언급을 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오픈 API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오픈 API는 현재 디팩토입니다. 디팩토로 지금 산업 표준이 되어 있는 그 상태고요. 현재 버전 3.1.0까지 나와 있고요. 맨 처음에 사실 오픈 API는 스웨거라는 그 커머셜 서비스가 시초였어요. 스웨거라는 어떤 형태의 API 스펙을 만들어서 팔던 어떤 스마트베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스마트베어라는 회사에서 스웨거라는 문서 형식을 만들어서 이걸로 자기네들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막 춘추전국 시대였습니다. 뭐 스웨거도 있었고, 뭐 라멀도 있었고, API-G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다 이제 찍어 누르고 스웨거가 이제 거의 도미넌트하게 시장을 이제 지배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요게 이제 그 디팩토 표준이 된 거고, 아, 그렇다면은 이거를 조금 더 아예 표준화를 시켜보자라고 해서 스웨거를 오픈 API 버전 2로 놓고 그 다음에 요거를 조금 더 발전을 시켜서 오픈 API 버전 3를 만들어냈습니다. 조금 아까 보여드렸던 아이고 요 자, 요 웹사이트에서 요 이제 오픈 API 이니셔티브라는 요 재단에서 방금 이제 막 그걸 이제 보여드린 거죠. 자, 그랬을 때,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디팩토 산업 표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만큼 이에 오픈 API 문서 형태가 스펙이 여러 가지 형태, 여러분들이 API를 개발을 하실 때 요 오픈 API 문서를 문서 스펙을 적용을 시키시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편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오픈 API가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럼 이 오픈 API로 도대체 뭘 하면 좋겠느냐? 뭘 할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이 또 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오픈 API 자체로는 아무것도 못 합니다. 오픈 API는 말 그대로 문서일 뿐이에요. 그냥 API가 이렇게 생겼다. API가 이렇게 생겨야만 한다. 라고 정의하고 선언하는 어떤 명세 문서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 API 자체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걸 직접 구현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명세를 갖고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갖고 이 명세를 구현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오픈 API 문서가 그럼 왜 좋은 거냐라고 한다면은 개발 속도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말 그대로 명세가 있잖아요. 그 명세는
그래서 설계 문서거든요. 설계도거든요. 그럼 설계도를 갖고 이 사람도 만들고 저 사람도 만들고 해서 동시에 쫙 해서 여기 땅에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볼 수 있겠죠.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저쪽에 이제 백단에 백엔드 API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중간에 오픈 API 문서가 있는 거죠. 그 오픈 API 문서가 딱 있기 때문에 둘 다 그 오픈 API 문서만 바라보면 돼요. 여기서 오픈 API 문서에서 나는 이런 쿼리를 받아서 난 이런 그 요청을 받아서 이런 데이터를 돌려줄 거야 라고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실제로 그 API가 구현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상관없이 이 명세대로 나는 호출을 하고 응답을 받으면 되겠구나 라고 가정을 하고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백엔드 애플리케이션도 API 명세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명세대로 나는 이렇게 요청을 받아서 이걸 처리해 가지고 어떤 응답을 보내주면 되겠구나 라고 명세대로만 개발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은 API 문서가 API가 이제 그 구현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기다려야만 했죠.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은. 그런데 이제는 굳이 그렇게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경우를 볼까요? 프론트엔드도 있습니다. 근데 뒷단에 이제 API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여러 가지가 간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중간에 API 게이트웨이가 있겠죠. 그러면은 각각의 API 애플리케이션들이 API 게이트웨이와 오픈 API 문서를 주고받으면서 우리 API는 이렇게 생겼어 라고 API 게이트웨이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API 게이트웨이는 똑같이 오픈 API 문서를 만들어서 그걸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에 던져줘요. 그렇다면은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은 뒷단에 뭐가 있는지 아무 신경을 쓸 필요가 없겠죠. API가 던져주는 오픈 API 문서만 보고 내가 애플리케이션을 이런 식으로 개발하면 되겠구나 라고 가정을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준비가 되거나 안 되거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개발 속도가 충분히 빨라진다는 거겠죠. 동시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백엔드 애플리케이션 사이에서도 서로 API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애플리케이션 사이에 나는 이런 API 그 스펙을 정의를 하고 있으니까 너네들은 이거에 맞춰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으면 됐다. 나한테 이런 데이터를 다오. 내가 그러면은 다른 데이터를 줄게.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서로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각각의 어떤 의존성이 없이 계속 이제 애플리케이션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개발 의존성이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개발 의존성이 엄청나게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이유는 오픈 API 명세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설계를 먼저 하는 디자인 퍼스트 프린시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세가 먼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API가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설계를 바탕으로 나중에 만드는 거죠. 만약에 반대로 그러니까 API를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설계 우선, 하나는 구현 우선. 그래서 이제 구현 우선일 경우에는 코드 퍼스트겠죠. 구현 우선일 경우에는 그 코드로 애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다른 데서 그 API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API 설계를 먼저 해놓고 그 설계도를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다 주면은 그걸 바탕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즉 오픈 API 명세로 먼저 작성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각자 알아서 개발을 하게 되면은 각자의 개발 속도가 완전히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로 인해서 생산성이 굉장히 비약적으로 향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명세 문서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를 실제로 구현을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만드시면 됩니다. 자, 저는 단넷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단넷을 좋아해서 단넷 기반의 웹 API를 통해서 이제 개발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 웹 API를 어떻게 오픈 API 명세를 구현을 하느냐. 스와시버클이라는 패키지가 있어요. 그냥 저는 이 스와시버클이라는 패키지 갖고 그냥 쓰면 돼요. 자, 또 단넷 기반의 서벌리스 API가 있습니다. 애저 펑션 같은 서벌리스 API가 있는데 그럼 얘는 또 어떻게 하느냐?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오픈 API 익스텐션이라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이 패키지를 이용을 해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쉽게 구현이 되는 거죠. 굳이 처음부터 막 그 API 명세를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바 프로그램을 하세요. 그럼 주로 이제 스프링을 하실 테니까 그럼 스프링에는 또 마찬가지로 스프링독 오픈 API라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이 패키지를 폼 문서에다가 폼.xml 파일 문서에다가 이것만 적용시켜 놓으시면은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오픈 API 기능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파이썬도 있겠죠? 자바스크립트도 있을 겁니다. 요 두 것도 굉장히 여기는 약간 이제 그 강타입 언어들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패키지들이 막 난립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더 좋다 나쁘다가 없고 아마 여러분들도 각자 이제 선호하시는 그 뭐 구글 검색을 해보시다 보면은 선호하는 그
패키지가 있을 거예요. 한번 써보시고 그 중에 가장 마음에 맞는 거를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패키지들이 도대체 뭐를 하는 거냐?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오픈 API 그 문서 있잖아요. 그 정의 문서를 코드 안에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동으로 막 만들어줍니다. 그 안에 실제로 비즈니스 로직이 구현이 돼 있는지 여부는 상관이 없어요. 그건 상관이 없고 단순히 요 명세를 오픈 API 명세가 이렇다더라라는 걸 여기서 이제 만들어주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말이 너무 길었는데 간단하게 좀 데모를 보여드릴게요. 데모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좀 앉아서 할게요. 자, 데모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만, 내 마우스가 어디 있지? 여기 있다. 이게 아니고. 자, 이거 어디 갔지? 이게 이쪽에가 있었구나. 제가 여기에 지금 간단한 빈 리포지토리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자, 여기다가 그러면 펑크 init 해가지고 펑션 앱 하나 만들겠습니다. 저는 애저 펑션 앱으로 오픈 API 문서를 간단하게 이제 하는 걸 할 거예요. 첫 번째 단넷을 선택을 할 거고요. 두 번째 C샵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하면은 왼쪽에 펑션 앱이라는 게 폴더가 만들어졌죠. 여기 안에 이제 뭐가 생겼을 거예요. 이제 쭉 생길 겁니다. 쫙 해서 뭔가 생긴 게 보일 거예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펑션 앱을 돌리기 위한 프로젝트 하나 생겼어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이걸 솔루션 하나 또 만들겠습니다. 단넷 뉴 솔루션 해서 자, 우리는 이제 클라우드 유랑단 해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단넷 솔루션 애드 펑션 앱 해가지고 요 솔루션에 클라우드 펑션 앱을 지금 이제 연동을 시켰고요. 이 상태에서 간단하게 빌드를 해보겠습니다. 빌드를 해보면은 자, 지금은 이제 빌드가 됐죠? 빌드가 됐지만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 거기다 또 집어넣을게요. 빌드가 다 끝난 시점에서. 자, 빌드가 지금은 지금 펑션 앱 껍데기만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자, 껍데기만 만들어 놓은 상태고 여기서 제가 펑션 앱으로 들어가고요. 여기서 펑크 뉴 해서 자, 하나를 만들 텐데 여기서 잠깐만 있어보자. 그래서 2번이네요. HTTP 트리거를 만들고 그다음 펑션 네임을 ping HTTP 트리거 자,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러면은 짠 해서 여기 하나가 생겼죠. 하나 생겼어요. 그렇죠? 이렇게 생겼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애저 펑션이라는 앱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제가 이거를 그냥 한번 빌드하고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빌드 한 상태에서 펑크 스타트 하면은 애플리케이션이 쫙 이렇게 실행이 돼요. 애플리케이션이 쫙 실행이 되고 이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요런 엔드포인트가 하나 생겼죠? 이런 엔드포인트가 하나 생겼습니다. 제가 그럼 요걸 복사를 해서 브라우저에다 한번 열어볼게요. 자, 브라우저에다 한번 이렇게 열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열면은 자, 이렇게 해서 이거 그러면은 이제 펑션이 딱 돌아갔죠. 그렇죠? 자, 펑션이 딱 돌아가고 지금 뭐라 나오는데 이걸 조금 해서 예를 들자면은 해서 name 해서 자, 클라우드 유랑단 해가지고 치면은 자, 이렇게 나오죠. 지금 펑션 앱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만 보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기가 재밌는 게 있어요. 지금 앱은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도대체 여기서 오픈 API랑 무슨 상관이냐? 아무 상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자, 그럼 여기다가 제가 패키지를 하나 이제 추가를 해볼게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단넷 애드 패키지 해서 요걸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여기 앱에다 추가를 했어요. 자, 추가를 한 상태에서 다시 빌드하고 그 다음에 자, 펑션을 다시 한번 펑션 앱을 실행을 시켜볼게요. 펑션 앱을 실행을 시켜보면은 아까랑 뭔가 살짝 달라진 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펑션 앱을 실행을 시켜볼게요. 펑션 앱을 딱 실행을 시키면은 아까는 엔드포인트가 하나만 보였어요. 근데 지금은 갑자기 엔드포인트가 추가로 막 생겼죠. 아까는 요거 핑 HTTP 트리거 요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4개가 생겼죠. 그렇죠? 요 패키지를 추가함으로 인해서 오픈 API 관련된 기능이 막 추가된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러면 제가 요 링크를 요 링크를 갖고 여기서 한번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돌려보면은
짠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 패키지를 하나 추가했을 뿐인데 이런 UI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이런 UI가 하나 생겼고 지금 그래서 그러면은 나는 이제 기본적으로 애저 펑션을 통해서 이 오픈 API 문서를 만들 수 있는 준비가 됐구나. 이게 문서죠. 이렇게 해서 문서가 보일 겁니다. 문서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서가 보일 거예요. 지금 스웨거 2.0이라는 버전의 문서가 생겼는데 제가 만약에 이거를 오픈 API의 버전 3라고 놓는다면은 버전 3.0에 이제 오픈 API 3.0 스펙의 문서가 생길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아무것도 없죠. 왜냐면 아무것도 지정을 안 해놨으니까. 자,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게 지정이 안 돼 있으니 제가 그럼 이걸 좀 정리를 하고 다시 그러면 오픈 API 기능이 작동을 하게끔 이제 문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하느냐. 제가 조그맣게 패키지를 추가를 했으니까 패키지를 추가한 거를 여기다가 조금 해서 이걸 오픈 API 문서가 인식할 수 있게끔 여기다가 밑에다가 하나 또 추가를 할게요.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추가를 하고요. 그럼 여기 이제 이런 라인들이 이제 추가가 돼야 되니까 제가 이것들을 몇 가지 이제 필요한 패키지들만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얼추 다 추가가 된 것 같죠? 자,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널 대신에 조금 이제 이름을 이쁘게 해서 이것도 바꿔볼게요. 그래서 핑 하고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다 된 것 같죠? 뭐 다른 빨간 줄 있는 거 없죠?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제가 추가한 내용이 뭐였냐면은 이렇게 오픈 API를 시작하는 어떤 메타데이터를 여기다 꽂아줬어요. 꽂아줬더니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나 한번 보시죠. 꽂아준 다음에 다시 한번 빌드 해볼까요? 빌드하고 자 그 다음에 빌드가 끝난 다음에 펑크 스타트해서 시작을 해보면은 자 이번엔 어떻게 될까 보시죠. 자, 지금 이제 함수가 실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펑션이 실행이 되고 동일한 레퍼가 있었습니다. 아까 여기 뒤에 뒷단에 핑 HTTP 트리거라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라우트 이름을 핑으로 바꿨으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동일하게 지금 그 조금 아까 보여드렸던 이 페이지로 가면은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나와 있잖아요. 제가 한번 화면을 리프레시를 시켜보면은 짠 해가지고 방금 했던 고문서가 나오죠. 방금 지금 제가 여기서 요 메타데이터를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API의 엔드포인트가 이 스웨거 문서에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볼까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스웨거 문서 이렇게 정의가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이런 문서다. 그리고 얘는 이런 엔드포인트 베이스 URL을 갖고 있고 요 핑이라는 엔드포인트를 갖고 있다. 얘는 get이라는 메소드로 우리가 호출을 할 수 있고 그때 호출을 했을 때 쿼리 스트링 파라미터로 name이라는 쿼리 스트링 파라미터를 보낸다. 그리고 나서 응답 개체로는 플레인 텍스트가 날라오고 그때 그 플레인 텍스트는 스트링 값이다. 라고 지금 여기 딱 정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서 이 모든 요 서비스 컨트랙트라고 아까 이제 서비스 컨트랙트라고 말씀드렸죠. 서비스 컨트랙트에서 엔드포인트 정의했죠. 어떤 메소드가 할 거 정의했죠. 그 다음에 어떤 파라미터가 날라올지 정의했죠. 이런 식으로 정의가 다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응답 개체가 날라온다 정의됐죠. 그래서 이 부분은 데이터 컨트랙트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손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떤 걸 통해서 단순히 패키지 하나만 추가했던 거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지금 단넷을 썼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바, 스프링을 쓰신다면 조금 아까 보여드렸던 그 스웨거독 오픈 API라는 패키지를 사용하시면은 동일한 형태의 개발 경험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어서 요 정도까지만 사실은 데모를 보여드릴게요. 사실 더 보여줄 게 많긴 했지만 지금 그것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다음 분들한테 순서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볼까요? 지금 데모를 이제 보여드렸고요. 그 정리를 좀 간단히 해볼게요. 그러니까 딱히 이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이거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픈 API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오픈 API라는 개념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뭐야? 처음 들어보는 건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 오픈 API가 여러분들이 그 어떤 이제 학교에서 여러분 만약 학생이라면은 조별 과제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조별 과제 뭐 3명이면 4명 이렇게 붙어서 할 텐데 어떤 사람은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 만들고 어떤 사람은 백엔드 애플리케이션 만들 때 그 두 사람이 각자 만들고 나중에 붙이면 안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런데 요 오픈 API 문서를 하나 정의를 해놓으면은
백엔드 API 개발하시는 분은 요거대로만 개발을 하면 되고,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 개발하는 분도 요대로만 개발을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애플리케이션이 이쁘거나 그러진 않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뭔가 좀 무겁게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작은 하는 거고,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과 백엔드 애플리케이션이 적어도 둘이 통신이 안 되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둘 다 요 오픈 API 스펙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요 부분을 굉장히 여러분들께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에 혹시나 현업에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마찬가지로 현업에서도 분명히 오픈 API 관련된 API 문서를 쓰시는 분들 프로젝트도 있을 거고 안 쓰는 프로젝트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쓰고 있다면은 네, 정말 좋고요. 안 쓰고 있다면 한번 다음 프로젝트, 새 프로젝트에 들어올 때는 꼭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꼭 쓰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쓰시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구현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NET에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요 링크를 한번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보여드렸던 그 오픈 API 익스텐션, 애저 펑션에 붙는 오픈 API 익스텐션을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만든 거고요. 이거 제가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만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금 같이 개발을 하고 있는 공식적인 오피셜 프로덕트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꽤 유명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지금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난 관계로 질문은 잠시 후에 우리 닭갈비 먹으면서 얘기를 하기로 해요. 자, 그럼 저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